아가야, 내 소중한 아가야. 너만은 살아야 한다. 정신이 아득해지는 찰나 여인은 자신의 손가락에 끼워져 있던 은가락지 하나를 빼내어 아이의 작은 손에 쥐어줍니다. 그것이 30년 긴 이별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옛 이야기 속 지혜를 끌어올리는 시간, 황금야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가슴을 아리게 할 아프지만 따뜻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조선 땅 깊숙한 산골, 꽃향기가 만발하던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가난하지만 세상 누구보다 행복한 부부 설아와 그의 남편이 살고 있었지요. 여보, 이것 좀 보세요. 윤희가 벌써 혼자 서려고 하네요. 설아가 빨래를 하다 말고 방안을 가리키며 활짝 웃었습니다. 갓 돌이 지난 아들 윤희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벽을 짚고 서서 침을 흘리며 베넷짓을 하고 있었지요. 남편은 그런 아들을 덥석 안아 올리며 설아의 손에 무언가 묵직한 것을 쥐어주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요? 장터에 나갔다가 당신 고생만 시키는 게 미안해서 하나 샀소. 나중에 우리 윤희가 장성하면 며느리에게 물려주구려. 그것은 소박하지만 영롱한 빛을 내는 은가락지 한 쌍이었습니다. 설아는 부끄러운 듯 가락지를 끼며 이 행복이 영원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신은 그리 다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평화롭던 산골의 공기는 차가운 화마로 뒤덮였습니다. 불이야, 외놈들이다. 모두 도망쳐라. 잠결에 들려온 비명에 설아는 본능적으로 윤희를 등에 업었습니다. 남편은 낫 한 자루를 꼬챙이처럼 쥐고 설아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여보, 뒷산고개로 도망치시오. 어서, 내가 막겠소. 안 돼요. 같이 가요, 제발. 내 걱정 말고. 아이부터 살려야지. 어서 가란 말이오. 남편의 마지막 외침이었습니다. 뒤를 돌아볼 새도 없었습니다. 설아는 맨발로 가시넝쿨을 헤치며 산길을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집시는 진작에 벗겨졌고 발바닥은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아들 윤희의 규칙적인 숨소리만이 그녀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고 등 뒤에서는 왜군들의 섬뜩한 웃음소리가 가까워져 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앞에는 거대한 폭포와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 나타났습니다.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절망적인 순간 저 멀리 횃불 사이로 피난민들의 행렬이 보였고 그 중심에 보부상단의 짐을 가득 실은 말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설아의 눈에 마지막 희망의 불꽃이 튀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허파가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발바닥의 감각은 진작에 사라졌고 오직 등 뒤에서 느껴지는 아들. 윤희의 가느다란 온기만이 설아를 움직이게 하는 유일한 끈이었지요. 하지만 무심한 운명은 그 가느다란 끈마저 끊어내려 차가운 칼날을 휘둘렀습니다. 아! 비명은 입안에서 맴돌다 비릿한 혈향과 함께 삼켜졌습니다. 뒤를 쫓던 왜군의 칼끝이 설아의 등을 깊게 가르고 지나간 것이지요. 뜨거운 피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 붉은 액체는 설아의 옥색 저고리를 적시고 포대기를 넘어 아들 윤희의 하얀 베넷 저고리 뒷덜미로 무섭게 번져갔습니다. 흰 눈 위에 붉은 매화가 흐드러지듯 아들의 옷은 어머니의 생명으로 물들어갔습니다. 안 돼. 아직은 안 된다. 설아는 두 손으로 땅을 움켜쥐었습니다. 손톱 밑으로 흙과 돌장이 박혀 들어갔지만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과다출혈로 시야가 번지고 머릿속이 하얗게 전멸하는 와중에도 그녀는 보았습니다. 저 멀리 피난민의 행렬 끝에서 딸랑거리는 방울소리를 내며 나아가는 보부상단의 진말들을 말입니다.
그녀는 기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이 깨지고 치맛자락이 갈기갈기 찢겨나갔지만 설아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보부상을 향해 몸을 던졌습니다. 이보시오. 보부상 양반. 제발, 제발 좀 멈춰주시오. 하지만 전쟁의 소음 속에 그녀의 가녀린 목소리는 닿지 않았습니다. 보부상은 그저 길을 재촉할 뿐이었지요. 설아는 마지막 남은 생명의 불꽃을 끌어모아 말의 옆구리에 매달린 거대한 보찜까지 다다랐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을 포대기째 들어 올렸습니다. 유나, 내 아들 유나, 이 어미를 용서하지 마라. 하지만 꼭 살아야 한다. 설아는 품 안에서 반쪽짜리 은가락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아직 세상의 무서움을 모른 채 잠든 아들의 작은 주먹 속에 그것을 꼭 밀어 넣었지요. 혹시라도 아이가 보찜에서 떨어질까봐 그녀는 피가 섞인 손으로 자신의 치맛자락을 길게 찢었습니다. 그리고는 보찜의 끈과 아들의 포대기를 몇 번이고 단단히 동여맸습니다. 마지막이었습니다. 설아는 아들의 이마에 묻은 자신의 핏자국을 옷소매로 조심스레 닦아내며 생애 가장 짧고도 긴 입맞춤을 남겼습니다. 살아서 다시 만나자꾸나. 내 아가. 말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들을 실은 보찜이 멀어져 갔습니다. 설아는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려 눈을 부릅떴지만 들이닥친 적병의 그림자가 그녀의 시야를 덮었습니다. 이제 아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설아는 차가운 칼날이 다시 한번 자신을 향해 내려오는 순간에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들을 실은 말이 무사히 언덕을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짙은 어둠이 그녀의 의식을 집어삼켰습니다. 얼마나 지난 걸까요? 설아가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느껴진 것은 코끝을 찌르는 퀴퀴한 약초, 냄새와 등을 갈기갈기 찢어발기는 듯한 자결통이었습니다. 이름 모를 의원이 쓰러진 설아를 거두어 목숨을 붙여놓은 것이었지요. 의원은 그녀가 깨어난 것을 기적이라 불렀으나 설아에게 그것은 차라리 형벌에 가까웠습니다. 내 아이는 어디 있습니까? 갈라진 목소리로 가장 먼저 내뱉은 질문의 의원은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설아의 등에는 흉측하고 거대한 칼자국이 새겨졌습니다. 비가 내리거나 찬바람이 부는 날이면 그 흉터는 마치 살아있는 짐승처럼 설아의 살점을 파고들며 그날의 비극을 일깨웠습니다. 하지만 설아는 그 고통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이 통증이야말로 아들 윤희와 자신을 이어주는 유일한 감각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 설아는 지팡이를 짚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아들을 실어보냈던 보부상단의 깃발 문양. 그것 하나만을 기억의 벽에 새긴 채 말입니다. 설아는 주막의 뒷방에서 밤새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하고 시장 바닥에서 남정네들도 하기 힘든 짐꾼 일을 자처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느라 10손가락 마디마디가 굵어지고 손등이 거북이 등껍질처럼 딱딱하게 갈라져 피가 맺혀도 설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 자식 윤희, 내 아들을 찾아야 한다. 그녀는 수중에 들어오는 푼돈을 아끼고 아껴 아들을 찾기 위한 여비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틈날 때마다 1000조각의 자수를 놓았습니다. 아들의 베넷 저고리에 새겼던 것과 똑같은 선명하고 붉은 모란꽃 문양이었습니다. 윤아, 내가 이 꽃을 기억하느냐? 이 어미가 너를 기다리며 가슴에 새긴 이 꽃을. 설아는 자신이 수놓은 모란꽃 수건과 옷가지를 오가는 보부상들에게 헐값에 넘기며 부탁했습니다. 이 수를 알아보고 주인을 찾는 이가 있다면 반드시 알려달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봄이 가고 가을이 오기를 30번.
거울 속의 맑았던 눈동자는 흐려지고 까맣던 머리칼은 눈이 내린 듯 하얗게 변했습니다. 젊고 아름다웠던 설아는 이제 허리가 굽은 노파가 되어 어느 이름 모를 고갯마루 주막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모란 노파라 불렀습니다. 매일 해질녘이면 언덕에 올라 지나가는 나그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피며 혹여나 아들의 흔적이 있을까 하여 목에 건 반쪽짜리 은가락지를 만지작거리는 그녀. 30년의 세월은 그녀의 육신을 깎아먹었으나 자식을 향한 그 지독한 그리움만큼은 단 한순간도 빗바래지 않았습니다.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아 전란의 포화가 휩쓸고 간 자리에 다시 푸른 싹이 돋아나고 강산은 그날의 비명을 잊은 듯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한편 어머니와 헤어지게 된 윤희는 보부상단의 흔들리는 진말 위에서도 잘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윤희가 10살 되던 해의 어느 깊은 밤이었습니다. 윤희는 양아버지의 커다란 괴짝 구석에서 낡은 비단 보자기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풀어본 보자기 안에는 누렇게 바랜 작은 베넷 저고리 한 벌이 들어 있었지요. 그런데 그 저고리의 뒷덜미에는 기이할 정도로 짙고 검붉은 얼룩이 커다란 꽃송이처럼 번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 옷에 묻은 것이 무엇입니까? 어린 윤희의 질문에 보부상은 잠시 먼 하늘을 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의 진실을 꺼내 놓았습니다. 10년 전 절벽 끝에서 피투성이가 된 채 아이를 건네주던 한 여인의 이야기, 그리고 아이를 보찜에 단단히 묶고는 쓰러져 가던 그 처절한 눈빛에 대하여 말입니다. 윤아, 이 얼룩은 더러운 때가 아니란다. 이것은 내 어머니가 너를 살리기 위해 흘린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사랑의 핏자국이란다. 그날 이후 윤희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애비애미도 모르는 놈이라 놀려대도 그는 주먹을 꽉 쥘 뿐이었습니다. 나는 버려진 아이가 아니라 목숨을 바쳐 지켜진 아이이다. 윤희는 어머니가 쥐어주었던 반쪽짜리 은가락지를 명주실에 꿰어 목에 걸었습니다. 공부가 고달프고 보부상을 따라 걷는 발바닥이 터져나갈 때마다 그는 5단의 은가락지를 만지며 어머니의 체온을 상상했습니다. 윤희는 보부상들이 잠든 새벽녘에 홀로 일어나 달빛을 벗삼아 붓을 들었고 장터의 흐릿한 등불 아래서 글을 읽었습니다. 양아버지는 그런 윤희를 대견해 하면서도 안쓰러워했습니다. 윤아, 그리 독하게 공부해서 무엇이 되려느냐? 관리가 될 것입니다. 높은 관리가 되어 나라의 모든 기록을 뒤져서라도 등 뒤에 흉터가 있는 그 여인을 찾을 것입니다. 윤희의 결심은 서슬퍼런 칼날과 같았습니다. 마침내 장원급제의 방이 붙던 날 한양 땅은 젊은 수재의 탄생으로 들썩였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어사화를 머리에 쓴 윤희가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조용하고 낡은 자신의 방이었습니다. 그는 정중히 무릎을 꿇고 30년 된 베넷 저고리를 꺼내 앞에 두었습니다. 어머니, 보십시오. 아들이 해냈습니다. 이제 제가 당신을 찾으러 가겠습니다. 윤희는 조정의 요직을 마다하고 전국의 피난민들이 모여 살며 장터가 가장 크게 열리는 변방 고을의 수령을 자원했습니다. 어머니가 흘린 피로 세워진 인생, 이제는 그 핏자국의 주인을 찾아가 그 빚을 갚아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갯마루 주막의 처막 끝으로 보슬비가 낙숫물 소리를 내며 떨어지던 어느 늦은 오후였습니다. 그녀는 침침한 눈을 비벼가며 등불 아래서 바느질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사또 어른, 비가 거세지니 오늘은 이 주막에서 머물다 가심이 좋겠사옵니다. 주막 마당이 갑작스러운 행차로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설아는 무심코 고개를 들어 문틈 사이를 보았지요.
비 내리는 안개 너머로 말에서 내려서는 한 젊은 사또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설아는 심장이 멈추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꼿꼿한 선비의 기계, 그리고 비에 젖은 어깨의 곡선이 30년 전 전란 속으로 사라졌던 남편의 뒷모습과 너무도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 아, 벌벌 떨리던 설아의 손에서 바늘이 떨어져 손가락 끝을 찔렀습니다. 붉은 핏방울이 솟아올랐지만 설아는 아픔조차 느끼지 못한 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지요. 그럴 리가 없지. 내 아들이라면 저리 당당한 사또가 되었을 리가 없지. 새로 부임한 사또 유는 흉년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을 살피느라 몸을 돌보지 못한 탓에 관복의 소매자락이 나뭇가지에 걸려 길게 찢어져 있었습니다. 주모는 황급히 설아를 윤의 방으로 불렀습니다. 사또 어른, 이 할멈이 우리 고을에서 솜씨가 제일 좋사옵니다. 이 밤 안에 깨끗이 수선에 올릴 것이니 심려 마옵소서. 윤의 방 안으로 들어선 설아는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윤은 책을 보느라 노파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찢어진 옷을 건넸지요. 설아가 그 옷을 받으려 손을 뻗었을 때 윤의 시선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노인의 손은 험한 일로 마디가 굵어지고 거북이 등껍질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지만 바느질감을 쥐는 그 손길만큼은 말할 수 없이 섬세하고 다정했기 때문입니다. 어르신, 손이 많이 상했구려. 고된 세월을 보낸 모양이요. 윤의 무심한 한마디에 설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다정한 걱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저 잃어버린 자식을 찾으려 팔도를 헤매다 보니 그리 되었습니다. 사또 어른. 설아는 방 구석에서 밤새 바느질을 했습니다. 그녀는 습관처럼 찢어진 소매자락 끝에 작고 붉은 모란꽃 문양을 정성껏 수놓았습니다. 유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묘한 느낌에 젖어들었습니다. 그 꽃은 자신이 품속에 간직한 베넷 저고리의 문양과 너무도 닮아 있었고 노인의 나직한 숨소리는 꿈속에서 늘 자신을 부르던 어머니의 자애로운 음성과 겹쳐 들렸습니다. 그 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오? 제 아이의 베넷 저고리에 새겨주었던 꽃이옵니다. 혹여나 이 꽃을 보고 아이가 저를 찾아올까 싶어 제가 만지는 모든 옷에 이 꽃을 심어두고 있사옵니다. 유는 가슴 한구석이 찌릿해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확신이 그를 덮쳤지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 있는 은가락지를 꺼내려다 이내 멈추었습니다. 혹여나 이 희망이 깨질까 두려운 마음 때문이었을까요? 창밖엔 여전히 비가 내리고 등잔불은 가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마주 앉은 모자는 서로의 정체를 꿈에도 모른 채 같은 슬픔을 공유하며 그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주막방 안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은 듯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생각에 잠겼던 유는 확인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품속 깊이 간직해온 낡은 비단 보자기 하나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30년 세월에 빛이 발해 누렇게 변했지만 뒷덜미에 새겨진 검붉은 핏자국만큼은 여전히 선명한 그날의 베넷 저고리였습니다. 혹시 이 저고리를 아시는지요? 윤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설아는 그 저고리를 보는 순간 심장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30년 전 자신의 등을 가르던 왜군의 차가운 칼날, 그리고 아들을 실어보내며 보찜 위로 흘려보냈던 자신의 생혈. 그 지독한 비극의 증거가 지금 눈앞에 살아 돌아온 것이지요. 이것이 어찌, 사또 어른, 이 피는
이 어미의 살을 깎아낸 피옵니다. 이 흉터가 그날의 증거이옵니다. 윤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탁자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마지막 확인을 위해 목에 걸고 있던 명주실을 풀었습니다. 그 끝엔 반쪽짜리 은가락지가 매달려 있었지요. 설아 역시 품속 깊은 곳에서 누렇게 변한 종이에 겹겹이 쌓인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건 역시 빛바랜 반쪽 은가락지였습니다. 두 개의 반쪽이 탁자 위에서 마주했습니다. 설아의 떨리는 손이 가락지를 밀어 윤의 가락지에 맞추었습니다.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두 가락지는 완벽한 원을 이루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무색할 만큼 부러진 단면은 서로를 갈구하듯 꼭 맞물렸습니다. 어머니, 당신이 정말 내 어머니란 말입니까? 윤은 그대로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설아의 굵고 딱딱하게 굳은 손마디를 부여잡고 자신의 얼굴을 묻었습니다. 전국의 시장바닥을 헤매며 짐을 나르고 찬물에 설거지를 하느라 거북이 등껍질처럼 변해버린 그 거친 손. 윤은 그 손에 입을 맞추며 오열했습니다. 이 손이, 이 고된 손이 나를 살렸습니다. 이 어머니의 피가 나를 오늘까지 숨쉬게 했습니다. 설아는 차마 믿기지 않는 듯 아들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30년 전 헤어질 때 이마에 묻어있던 핏자국을 닦아주던 그 손길 그대로 그녀는 장성한 아들의 얼굴 구석구석을 쓸어내렸습니다. 윤아, 내 아들 윤아, 살아있어 주어 고맙구나. 이 못난 어미를 기다려 주어 참으로 고맙구나. 모자는 서로를 으스러지게 껴안았습니다. 주막 마당을 비추던 차가운 달빛조차 두 사람의 온기에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30년 전 절벽 끝에서 끊어졌던 천륜의 끈이 피와 눈물, 그리고 은가락지를 통해 다시금 단단히 묶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에게 남은 것은 서러운 눈물이 아닌 함께 맞이할 내일의 빛뿐이었습니다. 차가운 주막의 뒷방이 아닌 촛불이 은은하게 밝혀진 관아의 안방. 30년 만에 아들이 차려올린 첫 저녁상을 마주한 설아는 숟가락을 드는 것조차 아득했습니다. 아들 윤은 손수 고기 반찬을 발라 어머니의 밥 위에 얹어주며 30년 전 못다했던 응석을 부리듯 다정하게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고생은 다 끝났습니다. 제가 이 나라에서 가장 귀한 약재와 비단을 다 가져다 드릴 터이니 그저 제 곁에서 오래오래 계셔만 주십시오. 하지만 설아의 눈길은 화려한 비단 옷보다 아들의 정수리에 머물렀습니다. 갓을 벗은 아들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그녀는 비로소 자신이 살아남아야 했던 이유를 온몸으로 느꼈지요. 그날 밤 윤은 어머니의 등 뒤에 남은 흉측하고 거대한 칼자국 위에 귀한 고약을 정성스레 발라주었습니다. 거친 흉터를 어루만지는 아들의 손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의 눈물이 어머니의 등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설아는 그 따뜻한 눈물이 자신의 30년 묵은 통증을 씻어내는 것만 같아 아들의 손을 잡으며 나직이 읊조렸습니다. 윤아, 이 흉터는 아픔이 아니란다. 너를 살리고 받은 훈장이니 더는 울지 마라. 이 어미는 이 자국 덕분에 단 한순간도 너를 잊지 않을 수 있었단다. 며칠 뒤 모자는 30년 전 전란의 불길 속에 떠나왔던 고향 산골 마을을 찾았습니다. 잡초만 무성한 옛 집터에는 무너진 담벼락과 깨진 항아리 조각들이 뒹굴고 있었지요. 설아는 남편과 행복했던 그 짧은 시절을 떠올리며 마당에 서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마을을 지키던 한 노인이 그들을 알아보고 다가왔습니다. 노인은 30년 전 설아의 남편이 마지막 순간까지 왜군을 막아서던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지요. 그 양반 참으로 대단했지.
칼에 찔리면서도 아내와 아이가 도망친 고갯마루 쪽을 가리키며 허허 웃더군. 이제 됐다고, 이제 내 처자식은 살았다고 말이오. 그 말에 설아와 유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가 목숨으로 열어준 길을 어머니가 피로 이어온 것이었습니다. 모자는 노인의 안내를 받아 산비탈 고갯마루에 있는 이름 없는 돌무덤 앞에 섰습니다. 설아는 품속에서 하나로 합쳐진 은가락지를 꺼내 제단 위에 올렸습니다. 여보, 저 왔어요. 우리 윤희가 절이 늠름하게 커서 사또가 되어 돌아왔어요. 당신이 준 가락지, 내가 한순간도 놓지 않고 지켜냈어요. 윤 역시 아버지의 무덤 앞에 정중히 엎드려 큰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가 가슴으로 지켰던 아들은 이제 한 고을을 지키는 관리가 되어 돌아왔고, 어머니가 피로 적셨던 베네 저고리는 훌륭한 관복이 되었습니다. 산들바람이 불어와 설아가 수놓은 모란꽃 보자기의 끝자락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남편이 잘 돌아왔노라고, 고생 많았노라고 다정하게 손을 흔드는 것만 같았습니다. 30년의 세월을 돌아 마침내 완성된 은가락지의 원처럼 세 사람의 운명은 비로소 완전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기나긴 겨울의 끝에 찾아온 봄볕은 유난히도 따스했습니다. 30년 세월, 시장 바닥에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아들을 찾아 헤매던 설아의 삶에도 마침내 평온이 깃들었지요. 이제 그녀는 주막의 뒷방이 아닌 아들이 정성껏 가꾼 관아의 정원에 앉아 흐드러지게 핀 모란꽃을 바라보며 생의 마지막 조각들을 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윤희 배필을 맞이하게 된 경사스러운 날이었습니다. 설아는 30년 전 남편이 건넸던 말, 나중에 며느리에게 물려주라던 그 간절한 유언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하나로 합쳐진 영롱한 은가락지를 꺼내 며느리의 고운 손에 직접 끼워 주었습니다. 얘야, 이 가락지는 단순히 은조각이 아니란다. 이것은 어떤 풍파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우리 가족의 사랑이며 하늘이 맺어준 천륜의 증표이다. 이제는 내가 이 사랑을 이어가 주려무나. 그 모습은 마치 30년 전 전란의 불길 속에 흩어졌던 가족의 영혼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은 듯 성스러웠습니다. 설아는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구천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을 남편을 향해 마음속으로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설아의 기력이 다하고 눈동자가 흐릿해진 어느 깊은 밤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은 채 마지막 남은 기운을 모아나지기 속삭였습니다. 윤아, 저기 보아라. 내 아버지가 마중을 오셨구나. 30년 전 그날처럼 나를 보며 인자하게 웃고 계시는구나. 어머니의 마지막 말에 윤은 대답 대신 어머니의 주름진 손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설아는 아들의 눈물을 닦아주듯 가느다란 손길로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꿈결처럼 평온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30년의 한을 모두 씻어낸 듯한 숭고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녀가 떠난 후에도 그 고을에는 사시사철 지지 않는 붉은 모란꽃의 전설이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은 그 꽃을 보며 어머니의 지독하고도 아름다운 사랑을 기억했지요. 피로 새긴 약속은 헛되지 않았고 은가락지의 눈물은 마침내 영원한 평화의 꽃으로 피어났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파동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30년의 세월도 전란의 칼날도 끊어낼 수 없었던 어머니의 숭고한 사랑. 여러분의 곁에 계신 혹은 가슴속에 품고 계신 어머니의 손은 오늘 어떠한가요? 이 먹먹한 여운을 계속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황금야담의 손을 잡아주세요. 자,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30년 만에 어머니를 만난다면
가장 먼저 해드리고 싶은 한마디는 무엇인가요? 가슴속 깊은 이야기를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꿈결 같은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